제가 네.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어. 정말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더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초 만지용입니다. 지금 이미자 씨의 모습 보고 오셨죠?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본 이미자 씨의 고별 공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66년간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지켜온 이미자 씨. 이 수식어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결정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겠죠. 근데 이날 이미자 씨 얼굴에서는 그 어떤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해 보였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짊어진 이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맥을 이은 후계자들에게 본인이 짊어졌던 짐을 이제 넘겨준 이 자리,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그리고 정서주 양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자 씨는 환하게 또 편안하게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날만큼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굉장히 고난의 시기를 겪던 한국인들에게 정말 무한한 위로와 힐링을 줬던 이미자 씨의 더할 나위 없는 대관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자 씨의 공연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총 6,000석이었는데 예매가 시작되자 곧바로 매진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로비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일단 이 관객들 중에서는 고령의 분들이 많았죠. 이분들을 모시고 오고 또 기다리는 자녀들도 많았지만 미처 티켓을 구하지 못했지만 로비에서만큼은 이미자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그 현장에서 이미자 씨의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흥얼거리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공연은 마치 큰 극장식 무대에 온 느낌이었어요. 붉은색 천 위로 막 조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조명이 딱 열리니까 이 조명이 일제히 정중앙에 서 있던 이미자 씨를 비추는 예전의 그 극장식 무대 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노래는 나의 인생이었어요. 이 노래는 이미자 씨가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한 노래였는데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지난 66년 자신의 노래 외기를 반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전통가요가 뽕끼가 있다, 그리고 외색이 짙다 이런 이유로 폄훼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이 전통가요야말로 나라 잃은 서름과 우리네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다 담은 노래였다. 그 가사의 내용을 곱씹으며 함께 견디며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자 씨가 이 노래를 마친 직후에 이미자 씨가 발표했던 주옥 같은 노래들을 헌정곡 형식으로 후배 가수들이 직접 불렀습니다. 주현미 씨는 아씨와 여자의 인생, 조항조 씨는 흑산도와 가시와 여로, 정서주 양은 눈물이 진주라면과 황포도 때, 그리고 김용빈 씨는 아내 보내와 빙점을 각각 불렀습니다. 여자의 일생을 부를 때는 실제로 이미자 씨의 일생을 조명하듯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미자 씨의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공연을 함께하면서 조항조 씨는 큰 영광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동안 2등으로만 살아왔는데 1등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그동안 노래를 해온 거에 대한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감격의 목소리를 전했고요. 정서주 양은 믿기지가 않는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과 한 무대에 서게 됐다. 멋지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현미 씨,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제 마음 가득 우리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가슴 깊게 새기겠다고 얘기했고요. 김용빈 씨는 제가 처음 트로트를 부른 곡이 동백아가씨였다.
롤모델이 이미자 선생님이었다. 처음 뵀는데 실감이 안 나더라.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었다. 노래를 하기를 참 잘했다. 열심히 걸어온 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길이다. 평생 잊지 못할 무대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이날 과연 이미자 씨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동안 발표한 노래가 2,600곡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인데 무대는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2시간 남짓입니다. 모두 부를 수는 없죠. 이미자 씨가 직접 골랐다는 그 노래들은 바로 19순정, 황혼의 브루스, 그리고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이 19순정은 데뷔곡이었죠. 실제 19살에 발표한 노래고 보기만 하여도 울렁 이런 가사 아시죠? 정말 울렁이는 19순정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는데 84세 이미자 씨는 여전히 수줍게 이 노래를 불렀고 노래를 마친 후에는 19 감성을 다 못 전해줘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특유의 부끄러운 그 느낌, 소녀의 감성은 잊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 20분에 걸친 무대의 백미는 단연 동백아가씨였죠. 원래는 후배들과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자 씨의 남편이 마지막 무대인데 이미자의 목소리로 동백아가씨를 듣고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 있을 거다. 이런 조언에 힘입어 직접 홀로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른 후에는 22년 동안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꼭 죽어야 되나 하는 심정이었다. 해금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고 사랑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행복하게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그러면서 팬들을 향해 내가 은혜를 입었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다시금 허리 숙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이날 진행자가 있었어요.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였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동백아가씨의 메인 가사가 이거잖아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거 다 아시죠? 이 가사를 인용해서 이제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누가 위로해주나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해서 이미자 씨가 직접 뭐라고 전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후세들이 있잖아요. 후세들이. 네, 후세들이 이제 이어간다는 거에 뜻이 있습니다. 네, 네. 분명히 끝까지 후세들이 잘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이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66년간 대한민국을 울리고 또 웃게 했던 이 대가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안 되지만 후배들과 전통가요의 맥을 잇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열 결심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근데 이날 이미자 씨는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 그 감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정말 대가 중의 대가고 완벽한 무결점의 무대를 뽐내왔습니다. 근데 본인의 그 기대치에 그만큼의 역량은 더 이상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황수경 씨가 얘기를 합니다. 노래 잘 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 아무런 문제 없다. 그 얘기죠. 이 얘기를 하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맞아요 하면서 모두 그 말에 호응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도 이미자 씨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박수 칠 때 떠나라. 떠나갈 때를 알고 뒤도른 자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시의 이야기처럼 이미자 씨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무대 엔딩곡은 지난 50주년을 자축하며 발표했던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말씀드리면 나 아픔 속에서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 즉, 내 안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평생 동안 가수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이미자 씨의 그 속내를 고스란히 담은 가사였죠. 50주년 때 이 노래를 발표할 때도 은퇴를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16년간 계속 엘레지의 여왕 자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득 노래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16년간 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공연은 끝났어요. 하지만 관객들이 무대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미자 씨는 웃고 있었지만 정작 관객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와 함께 나의 3대 히트곡이 있다. 그 노래가 바로 섬마을 선생님이라면서 이 노래를 앙코르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당부했어요. 다 함께 불러주시면 저는 이 마지막 무대를 너무 행복하게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이 불러주세요. 실제로 관객들은 예라고 화답했고요.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함께 이 노래를 흥겹게 불렀습니다. 몇몇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고 몇몇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더 이상 이미자 씨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자 씨는 나를 위한 공연은 없다. 즉, 이미자 쇼는 없다. 그리고 레코드 취입도 없다. 신곡 발표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 제목이 뭐였죠? 맥을 이음. 그동안 이미자 씨가 꿋꿋하게 자리를 버틴 이유는 전통가요의 맥이 끊길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불러준다면 제가 필요하다면 게스트로는 출연하겠다. 다만 특별 출연은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 출연이 뭐죠? 말 그대로 특별한 출연이잖아요. 나는 그런 건 싫다. 후배들이 날 필요로 하니까는 게스트로 잠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주인공이긴 원치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게스트로만 불러달라. 그러면 만족한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할 때 김용빈 씨를 예를 들었거든요. 김용빈 씨가 나를 필요로 하면 가겠다. 그랬더니 무대 뒤에서 조항조, 주현미 씨가 서운하다고 했어요. 아니 왜 김용빈 무대만 가냐? 우리 무대는 안 오시냐? 그래서 그들의 무대에도 게스트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가를 일구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 후에 후배들의 공연에 게스트로만 참여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미자 씨는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자 씨, 내가 여기서 떠나지만 전통가요는 끝이 아니다. 전통가요의 맥을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이제는 후배들이 어떻게 이어나갈지 이미자 씨가 무대 위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요, 저희 노래가 정말 따분합니다. 들으면. 아닌데요, 사실 정말 이 트롯을 하는 가수들은 참 힘들어요. 외롭고 그것을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은 사실 들으면 신나는 거가 별로 없고 우리는 따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니라고 외치는 거죠. 요즘은 막 리듬을 바꿔서 하지만 오리지널로 하면은 정말 듣기 따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33주간 1등을 했어도 그것이 저는 소외감으로 쭉 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노래 부르지 않으면 이렇게 대중들한테 어필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를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부탁을 너희는 외로울 거야. 그런 얘기를 꼭 얘기를 해줘요.